방위비 그 10조 안 부른다는 보장은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 이민자들 들어와서 우리 동네에 힘들고 피곤하게 하느냐? 내 일자리 왜 뺏어가냐? 내 일자리 왜 뺏어? 배가 아프겠죠. 배가 아플 뿐만 아니라 위협을. 네, 아무래도 관심은 우리와 직결된 한미 관계일 텐데요. 4년 전에 트럼프가 처음 집권할 당시와 지금 트럼프가 집권할 때와의 한미 관계가 뭐 아까 전에 노골적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은 해주셨지만 또 어떤 변화가 있을지 말씀해 주세요. 트럼프 입장에서 미국 입장에서는 그 일기 때하고 다른 게 딱 하나 있습니다. 우리나라 대통령이 바뀌었습니다. 우리나라 대통령이 바뀌어서 그래서 트럼프 입장에서는 이 일기 때 했던 그 정책에서 아마 더 강력하게 밀어붙일 것은 다 자명한 것이고, 근데 그것을 어떻게 이제 그것이 어떻게 변화가 이루어질 수 있는가 하는 것은 우리 행정부에서 우리 정부에서 또 어떻게 하느냐가 이 반작용으로 있을 텐데, 근데 트럼프 입장에서 우리 정부의 어떤 그 지지율 이런 것이 당연히 그 어떤 체크를 하고 있겠죠 지금. 그렇죠. 네. 지지율 50% 대통령 상대하는 거하고 20% 대통령 상대하는 건 당연히 다르겠죠. 그죠? 그래서 그런 점에서 아마 트럼프의 어떤 그 정책 방향은 당연히 이제 그 전과 비슷할 텐데 그 강도라는 것이 아마 우리의 어떤 상황에 따라서 좀 달라지는 모습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트럼프 당선자가 저 윤석열 대통령하고 전화 통화를 했는데 뭐 본인 장상굿 함께 한국의 조선업 얘기를 꺼냈어요. 한국이 좀 조선업이 강하니까 우리 좀 도와줘야 된다. 뭐 다행히 뭐 방위비 얘기 안 꺼내서 천만 다행이긴 합니다만 또 이게 앞으로 어떻게 될지 좀 관심이 모아지는데 이게 전체적인 전망은 이제 조선, 그다음 방산, 그다음 원자력 이런 쪽은 좀 유망하다고 좀 전망이 되는 반면에 반도체, 2차 전지, 신재생 이쪽은 좀 트럼프가 드라이브를 걸 거기 때문에 우리가 좀 어렵지 않겠냐 이렇게 좀 전망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뭐 그런 전망들이야 당연히 뭐 여러 전문가들이 내놓고 있으니까 사실은 뭐 저도 대체로는 동의하는 편인데 그 조선업 그 협조 이런 것은 사실은 그 중국을 겨냥한 것이죠. 중국이 워낙 지금 뭐 사실은 뭐 군함을 하루에 한 척씩 그렇죠. 만들어낸다는 이런 식으로 조선업을 강화를 하고 있으니까 급부상하고 있으니까. 그렇죠. 네. 사실은 그 조선 역량을 갖춘 어떤 자유주의 체제 국가는 한국이 한국 뭐 네. 일본도 사실 좀 그렇죠. 약하고 그래서 그러한 차원에서 이 하나의 어떤 협조 제스처를 보낸 건데 그렇다고 그래서 방위비 10조 안 부른다는 보장은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거 했으니까 그렇죠. 이들 10조 아니라 20조 이렇게 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고도 나올 것 같습니다. 지금 트럼프 당선 이후에 미국 여러 가지 정치 상황 그리고 경제 상황 이런 것들이 급변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관심이 가는 게 지금 비트코인이 지금 사상 최고치를 끊으면서 오늘도 또 오르던데 미국 증시는 또 연일 신고가를 계속 기록하고 있고요. 이 트럼프 2기를 맞는 시장의 전망은 일단 기대와 환호 같습니다. 그런데 일단 기본적인 상수가 될 수밖에 없는 게 이제 고환율과 그다음에 관세 인상을 일반 관세 인상을 대놓고 얘기하고 있는데 미국 우선주의를 얘기하고 있고 이런 전반적인 상수 속에서 세계 경제의 질서가 좀 변화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거에 대한 어떤 전망은 어떻게 좀 대체적으로 이렇게 본다면은 일단 보호무역주의가 강화되겠죠. 네네. 당장 지금 통상장관 지명되는 사람들 보면은 보호무역주의 강조되는 그런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호무역이 강화된다는 말은 결국 관세 인상으로 나타나겠죠. 그러면서 이 여러 가지 부분에서 이제 그 효과가 나타날 텐데 그게 결국 미국 대내적으로는 사실은 미국 대내에서 물가를 더 상승시키는 그런 결과로 이어질 게 뻔하니까 아마 그것도 지금 당장 아니지만 미국 안에서 문제가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세계 경제 전체 측면에서는 보호 무역이 강화되면서 아마 우리 같은 입장, 무역에 크게 의존하는 입장들은 이제 힘들어지는 상황이 당연히 될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이것도 참 궁금했는데요. 김정은과의 북미 정상회담
다시 열릴 것이라고 보시나요? 제가 보기에는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트럼프 행정부에서 추진할 것 같아요. 이게. 왜냐하면은 일단 북한과 미국의 이해관계가 어느 정도 맞아떨어지는 점이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아 있습니까 지금? 예. 왜냐하면은 북한 입장에서는 사실은 중국하고 있던 관계가 지금 소원해지면서 네. 러시아와의 관계를 지렛대로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측면에서 북한은 미국과 굳이 척질 이유가 없다고 이렇게 저는 보여지거든요. 이게. 미국 입장에서도 중국을 사실 가장 큰 견제 대상은 러시아가 아니라 중국이니까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북한은 굉장히 훌륭한 지렛대가 되니까. 그래서 이것이 뭐 정상회담이 성사될지는 모르겠으나 적어도 추진은 아마 어느 정도까지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뭐 러브레터도 주고받는 사이니까 그렇죠. 또 벌써 친서가 오가고 이러고 있을 수도 있을지 모르죠 지금. 또 한 가지 또 관심 사항이 저희가 아까 말씀 주신 대로 그 30년간의 이 미국의 큰 시대의 어떤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라는 부분을 좀 진단해 주셨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뭐 흐름의 변화 아니면 시대 정신의 변화 어떤 미국의 어떤 기본 질서의 변화 이런 것들이 오는 겁니까? 조금 더 부연 설명해 주신다면. 그게 조금 사실은 약간 복잡한 네네. 상황이라서 제가 조금만 더 부연 설명드리자면 이건 사실은 미국만의 문제가 아니고 유럽 각국에서도 많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는 문제인데 오스트리아라든지 독일 이런 데서 계속 극우 정당이 이제 부상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사실 극우 정당, 극우 파퓰리스트라고 하는 그런 정당들의 이야기는 단 하나입니다. 그냥 내가 지금 그동안 잘 살았는데 왜 이민자들 들어와서 우리 동네에 힘들고 피곤하게 하느냐? 내 일자리 왜 뺏어? 내 일자리 왜 뺏어가느냐? 그래서 우리 정부에서 이 이민자들한테 우리 내 세금으로 이민자들 지원하는 걸 참지를 못하겠다. 그러면서 이제 거기에 호소한 어떤 개념들이 극우 파퓰리스트죠. 미국으로 와서 보면은 미국은 사실은 이민자가 유럽 같이 저렇게 많이 이렇게 갑자기 증가하진 않았습니다. 유럽에서 이민들이 등장한 것은 사실 시리아 전쟁 때문이었죠. 시리아 내전, 네네. 아랍 스프링 있고 난 다음부터 난민들이 발생하면서 유럽에서 이민자들이 급증을 했었는데 그때 유럽에 발생했던 그 난민들 중에 미국으로 온 사람들은 거의 없습니다. 많이 몇만 명 정도밖에 안 되는 수준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이제 그렇게 하는 것은 미국은 히스패닉 이 라틴 아메리카 쪽에서 오는 불법 이민들에 대해서 이렇게 그게 사실은 어제 오는 일이 아니고 수십 년에 걸친 일이거든요. 근데 그것과 함께 흑인이 대통령이 되는 시절 그리고 여성 대통령 후보가 계속해서 나오는 이런 상황 그러면서 디지털 혁명이 일어나면서 내 일자리가 없어지는 상황 이런 것들이 합쳐지면서 이런 변화 자체는 거스를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변화가 너무 빠르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어떤 사회 문화적인 어떤 현상으로는 동성애자들의 어떤 결혼을 허용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지난 오바마 행정부 때 대부분에서 판결이 어느 정도 나오고 하니까 그걸 이렇게 소화하기 힘든 그러한 어떤 감정 상태가 있었던 것이죠. 그것이 이제 트럼프를 통해서 이제 표출이 되면서 그래서 이제 이번에 선거에서 경합주라고 했던 위스콘신, 미시간, 펜실베니아 이런 데가 사실은 경합주 예전에는 불과 한 10여 년 전만 해도 경합주라고 이야기를 안 했던 주거든요. 그때 경합주 2000년대만 해도 경합주는 오하이오, 플로리다 이런 데가 이제 경합주라고 기억하실 텐데 이제 최근 한 10여 년 동안 위스콘신, 펜실베니아, 미시간이 이렇게 경합주가 돼버린 거죠. 근데 여기가 경합주가 된 이유는 방금 말씀드린 그러한 어떤 정서, 그러한 어떤 불안감, 초조감을 가진 사람들이 그 지역에 많아졌다는 것이죠. 이제 그 지역이 많아진 이유는 그 지역이 전통적인 공업지대였고 러스트벨트라고 하는 거죠. 녹이 쓸어버린 어떤 공업지대죠. 근데 녹이 쓸어버린 공업지역에 사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저쪽에 실리콘밸리에서 반짝반짝하는 것이 너무나 배가 아프겠죠. 배가 아플 뿐만 아니라 위협으로 다가오는 거죠. 내 인생 자체를 의미를 상실시켜 버리는 것이죠. 그러한 어떤 정서가
투영된 것이 이제 트럼프주의로 나타난 게 아닌가 이렇게 설명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번 대선에서 또 특징이 이게 뭐 더욱더 양극화가 더 심해졌다 뭐 이런 평가도 나오는데 우리도 뭐 비슷한 뭐 정치 형태가 그 양당주의로 가는 것 같은데 미국은 그게 오래전부터 고착돼 있는데 이게 더욱더 심해지는 것 같습니다. 네. 그 양당의 어떤 양극화 현상 이런 것들은 어떻게 좀 보시는지. 이게 그 사실 그 양극화라는 것은 이렇게 우리가 뭐 이 측정을 해보면은 항상 양극화로 나오기가 쉽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뭐 한 정당에서 압도적인 그러한 어떤 나라가 아닌 다음에야 지금 양당제도 양당이 비슷하다 그러면은 양쪽으로 이렇게 쭉 갈라지는 건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이죠. 이게. 사실 우리 정치 같은 경우도 양당이 비슷하게 뭐 나오는 경우 사실 얼마 안 됐습니다. 이게. 그죠? 한 20여 년, 30년도 채 안 되는 그런 건데 그 전에는 사실 양당이라고 하기가 어려웠지 않습니까? 그때는 양극화 이런 말 안 했거든요. 그래서 양당이 이제 주요 정당이 두 정당이고 두 정당이 서로 이렇게 바꿔가면서 정권 교체 이루어질 때는 양극화 형태로 나타나기 쉬운데 이제 극단적으로 자꾸 이렇게 몰리는 게 문제가 되겠죠. 이게 몰리는 그러면은 왜 지금 미국과 그리고 최근 한국이나 뭐 다른 나라에서 극단적으로 좀 점점 더 벌어지는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가? 근데 여기는 사실 뭐 아직까지 정확하게 이유는 잘 밝혀지고 있지 않습니다만 어느 정도 뭐 이렇게 추정을 해보자면은 이 어떤 정치인들이 지지자들과 연결되는 방식이 달라져서 그렇다는 이야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치인과 정치 지도자와 지지자가 어떻게 연결되는가? 미디어를 통해서 연결되는데 이 미디어가 그 인터넷 혁명 이후에 계속해서 더 많아지면서 더 이게 극단적인 미디어도 많이 나타나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이 미디어를 통한 어떤 수사, 레토릭이 더 선정적이고 더 노골적인 이러한 경향으로 이렇게 바뀌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미국이나 한국에서 일단 지지자들과 정치 지도자들이 서로 주고받는 어떤 레토릭이 더 강하고 노골적이 되면서 점점 이렇게 더 양극화된 듯이 보이는 게 아닌가 이렇게 하는 어떤 추정도 있습니다. 자기 지지자들에게 호소하기 위해서 더 센 메시지를 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또 거기에 또 환호하게 되고 또 그런 것만 또 눈에 들어오고 그러면서 점점 양극화되는군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일부 그 극단적인 미디어들은 가짜로 만들어내기도 하고 폭력적인 어떤 메시지를 내고 하니까 그것이 그게 이제 그 전에는 눈에 보이지도 않던 것들이 이제 눈에 보이죠. 보일 뿐만 아니라 자주 보이니까 사람들이 일반적인 사람들도 이제 거기에 경도되는 경우가 좀 일부 생기는 것이죠. 일단 우리가 제일 관심 있는 것은 도대체 한국하고 어떻게 되는가. 네, 그 말씀해 주세요. 이게 제일 궁금한데, 사실은 제가 보기에는 우리 입장에서는 트럼프 일기를 거쳐봤기 때문에 사실은 어느 정도는 예측이 가능할 것 같아요. 예측이 가능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트럼프가 원하는 거는 뭐 뻔하고, 그다음에 그 원하는 것을 쟁취하는 방식 또한 그동안 많이 보여졌지 않습니까? 그럼 여기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가 이제 문제죠. 그러면 그 대처할 때 우리가 쓸 수 있는 자원은 무엇이며, 그리고 우리는 어떠한 방식으로 이것을 이제 트럼프를 맞이할 것인가, 라는 것을 조금만 고려해 본다면 현명한 어떤 판단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여튼 잘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트럼프 승리로 끝난 미국 대선, 이제부터 관심은 더 강력하게 돌아온 트럼프 집권 2기를 어떻게 우리가 잘 맞이해서 잘 대처하느냐인 것 같습니다. 모든 외교력과 모든 인맥을, 인적 네트워크를 총동원해서 변화하는 트럼프 체제에 맞춰 잘 준비하고 국익을 극대화하는 방안, 지금부터라도 열심히 모색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유럽 등 국제 정세나 한반도 상황이 매우 엄중한 시기에 치러진 미국 대선이었어서 더욱 관심을 모았었는데요. 앞으로가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성균관대 이재국 교수님과 트럼프 대선 승리와 정책 전망에 대해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